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시장을 팔로우 하시다 보면 그 수많은 데이터랑 뉴스를 마주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눈을 뜰 때마다 쏟아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쫙 맞추어서 당장 내일 투자를 위해 곧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도록 돕는 시간이죠. 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출처는 바로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늘 막 발행된 따끈따끈한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한국이랑 미국 증시 흐름부터 채권, 외환, 상품 시장, 그리고 주간 핵심 캘린더까지 정말 총망라된 밀도 높은 데이터가 담겨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리포트 행간을 쫙 읽어보니까요.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이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린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한눈에 알 수 있더라고요. 극명하게 엇갈렸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 코스피는 지금 6천선이라는 역사적 고지를 코앞에 두고 완전히 역대급 축포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그런데 반대로 바닥 건넌 미국 기술주들은 이른바 AI 공포에 떨면서 얼어붙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 극적인 대비 속에서 과연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포착하셔야 할 숨은 시그널은 무엇인가? 이건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한국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창 열어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자리가 바뀔 뻔했으니까요. 네, 전일 대비 2.11% 상승하면서 무려 5,969.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6천선 돌파가 진짜 턱 밑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대단한 수치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단연 대장주들의 역사적인 기록 경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20만 원을 돌파하는 20만 전자 고지에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5천 원, 이른바 100만 닉스를 동반 돌파했습니다. 네,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긴 합니다. 게다가 배당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역대급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수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환호성이 나올 만하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더 큰 그림이요? 네, 마냥 3패인을 터뜨리기엔 상당히 찝찝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이 데이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 찝찝한 부분요. 저도 사실 리포트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바로 수급 불균형이긴 했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주체를 들여다보니까요. 기관 투자자가 홀로 무려 377.4만 주를 순매수했더라고요.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의 동무대였죠. 반면에 개인은 240.4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229.4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합 4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다는 건데 코스피 6천선이라는 대기록을 앞두고 정작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발을 빼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한국 증시가 보여준 환희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의 상승장이 시장 전반의 체력이 막 좋아져서 다 같이 으쌰으쌰 오르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다. 네, 철저하게 기관 중심의 자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극소수 대형 반도체주에만 쏠리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착시 효과, 와, 듣고 보니 섬뜩하네요. 지수는 2% 넘게 훌쩍 뛰었지만 막상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내려보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파란불이 켜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의 기반이 얇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화려한 지수 뒤에 가려진 체감 온도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런 냉혹한 이면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랐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는 1165.00으로 1.13% 상승 마감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확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압수수색 기사가 떴죠. 맞아요. 전직 증권사 부장의 코스닥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이 대신증권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헤드라인들 보면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로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미칠 파장은 꽤 큽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지금 막 축제를 벌이는 동안에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가뜩이나 수급이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아,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치명적인 모럴 해저드 이슈나 규제 리스크가 딱 터져버리면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불안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이로 인해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에 취해서 맹목적인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펀더멘탈을 갉아먹는 이런 내부적 리스크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방어적 태도가 지금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수가 곧 내 계좌의 수익률은 아니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과 규제 리스크를 안고 뜨겁게 달아올랐다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네, 코스피가 날아오른 반면에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냉기 릴레이였거든요. S&P 500이랑 다우존스 지수는 0%로 완전히 보합세에 갇혀버렸고요. 아예 멈춰섰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멱살 잡고 주도하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1.13%나 하락하면서 22,627.27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간밤에 미국 시장에 무슨 거대한 악재가 터진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먹구름이 월가를 덮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관세 기습 인상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관세 문제군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정치적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장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역 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진다는 소식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끌어냈는가 이것만 집중해서 봐야 하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관세가 훅 인상되면 당장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급증하고 마진이 축소되잖아요. 이 셈법이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아, 실적 악화에 대한 공포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나스닥을 끌어내린 더 치명적인 원인인데요. 바로 AI 종말론 혹은 AI 파괴론으로 불리는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AI 종말론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증시를 무섭게 끌어올린 절대적인 원동력이 바로 AI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종말론이 대두된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를 보니까 2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포 섞인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동안 시장이 AI 인프라 구축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슬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그 막대한 투자금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의 돈을 벌 건데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즉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동안은 미래의 꿈만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성적표를 내놓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 혁신적인 수익 모델이 짠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한낱 거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2년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기업들이 뚜렷한 수익 없이 AI 투자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 그리고 투자자들의 인내심의 한계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2년 뒤면 돈줄이 마르거나 못 참을 거다. 네, 바로 그 공포가 전반적인 기술주 매도 압력으로 이어진 것이죠. 관세라는 전통적인 경제 이슈와 AI 고평가라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 이슈가 동시에 나스닥의 발목을 콱 잡은 거네요. 완벽한 타이밍에 겹쳐버린 거죠. 그런데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참 오묘합니다. 모든 기술주가 다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네, 온도 차이가 있었죠.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수 선물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기술주 안에서도 페이팔 같은 결제 관련 종목은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개별 이슈로는 호재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한다거나 또 유명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대량 매입한다는 이런 비전통적인 이슈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혼란 그 자체예요.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자금의 글로벌 이동 패턴이거든요. 자금의 이동 패턴요? 네, 시장은 두려움에 떨 때 결코 가만히 현금만 쥐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살 길을 찾아서 더 안전하거나 더 저평가된 곳을 향해 민첩하게 흘러가거든요. 아, 돈은 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 비싼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유럽의 닥스 지수가 1.17% 상승했습니다. 유럽이 올랐군요. 네, 그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에 따른 방산주 강세가 있었죠. 잠깐만요. 평화협상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방산주가 오르는 건 언뜻 들으면 되게 역설적인데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평화협상이 논의된다는 건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우산 아래에만 있을 수는 없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다. 네, 돈만으로는 군함을 못 만든다는 위기의식이 퍼지면서 유럽 해양방산 통합이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거죠. 그렇군요. 즉, 미국 기술주의 그 화려한 가상현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포와 군함 같은 철저한 현실 세계의 실물 방어적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와, 실체가 모호한 AI의 미래 수익보다 당장 눈앞에 공장이 쌩쌩 돌아가는 방위산업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아시아 시장으로도 자금이 넘어오고 있나요? 네, 뚜렷한 대이동이 포착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로 1.17% 올랐고요. 호주 증시 역시 철광석 같은 자원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실물 자원 쪽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데이터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비은행 예금이 무려 1.45조 위안,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비은행 예금이 급증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나 일반 은행에 꽉 묶여있던 중국 내부의 거대한 뭉칫돈이 이제 수익을 쫓아서 주식시장 주변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거나 이미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침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이 자금들이 본토 증시 화랑을 이끄는 로켓 연료가 되고 있죠. 오늘 상하이 종합과 선전성분 지수가 동반 상승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정리가 싹 되네요. 월가의 매도 압력 속에서도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건 글로벌 자금이 미국 기술주라는 불안하고 비싼 바구니에서 빠져나와서 더 싸고 실체가 있는 지역과 섹터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네, 그 흐름을 읽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머릿속에 세계 세도가 쫙 펼쳐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막 핑퐁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추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을 아우르는 이른바 FICC 시장, FICC 동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거기도 오늘 아주 난리였죠. 맞아요. 여기서 제가 오늘 리포트에서 발견한 가장 기묘하고 소름 돋는 숫자 2개를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간 퀴즈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숫자죠? 오늘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가격이 18달러 올라서 과연 얼마를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무려 10만 3천 달러입니다. 10만 3천 달러.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트릭스에 오류가 난 것 같은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오류요? 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역시 오늘 하루 만에 1240달러가 급등하면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니 이 완벽한 우연의 일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데이터를 처음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정확히 같은 가격표를 딱 달았다는 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혼란과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지표입니다. 인지부조화라면 안전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큰 수익을 막 쫓는 그런 모순된 심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될 거라는 논조가 시장 한편에 분명히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을 도저히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수천 년간 검증된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을 맹렬히 사들이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월가 기관들의 ETF 순유입이라는 이 거대한 돈줄에 올라탄 가장 현대적인 위험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심 역시 폭탄하고 있거든요.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터져나온다. 극도의 공포를 상징하는 금 매수, 그리고 극도의 탐욕을 상징하는 비트코인 매수가 한 시장 안에서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숫자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매우 희귀하고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공포와 탐욕의 가격이 같아진 역사적인 날이군요. 이런 혼돈 속에서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3원이나 뚝 떨어져서 1441.52원으로 원화가 꽤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그러니까 WTI 원유 가격도 66.7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환율과 금리의 역설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설이요? 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즉 0.05%포인트 상승해서 4.035%를 기록했거든요. 금리가 올랐군요. 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는 이른바 매파적 기조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보통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경제학의 완전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더 쳐주는 쪽으로 전 세계 돈이 몰려가니까 당연히 달러 값이 비싸져야죠. 그런데 오늘은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보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의 거센 강세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33호 하락한 0.6 수준으로 꺾였어요. 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 선 돌파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한국 시장 전체의 수급 측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네,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맞물려서 계속 지속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건값이 비싸지니까요. 맞아요. 결국 오늘 코스피를 무섭게 끌어올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간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리포트 뉴스 섹션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고죠? 미국 증시 조정 땐 환차손까지 겪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른바 쌍코피 터진다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아, 쌍코피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에게 닥칠 이중고를 바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빠져서 내가 가진 미국 기술주 주가 자체도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달러 가치마저 하락하는 거죠. 환율마저 떨어졌다?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 즉 환차손까지 입으면서 자산이 쪼그라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한 겁니다. 아, 주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진짜 쌍코피네요. 단순히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원화가 강세라고 해서 모두가 마냥 웃을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입체적인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말 시장의 모든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서 내 계좌를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앞주로가 중요하죠. 네, 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샅샅이 살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즉 이번 주 주간 캘린더를 통해서 실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시장이 명운을 쥔 엄청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숨 쉴 틈이 하나도 없는 빅위크입니다. 먼저 수요일은 25일에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확 결정질 두 가지 초대형 이벤트가 딱 겹쳐 있습니다. 수요일이 당장 디데이고요. 전 세계가 정말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와, 굵직하네요. 앞서 저희가 깊게 다뤘던 그 AI 공포론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기우로 끝나고 다시 랠리를 시작할지는 전적으로 엔비디아가 내놓는 이번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달려 있습니다. AI 미래를 증명해야 하는 대장주 기업의 성적표,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관세의 노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는 대통령의 입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리는 거군요. 이거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은 어떻습니까? 26일 목요일과 27일 금요일에도 핵심 일정들이 촘촘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금리가 2.50%죠. 네, 현재 2.50%인데 가계부채 문제와 환율 변동성 사이에서 하느니 동결을 택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시장엔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PCE 그리고 PMI 지표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아, 미국의 핵심 지표인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랑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 말씀이시죠? 이거 연준이 다음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실상의 최종 성적표들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고용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실업수당 청구,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는 PCE. 물가와 소비의 핵심이네요. 네. 거기에 기업들은 현장에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PMI까지 이게 모두 단 이틀 사이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한층 더 뻣뻣하게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 누그러질 수도 있죠. 듣기만 해도 엄청나네요. 혁신의 미래를 판가름할 엔비디아,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를 대통령 연설, 그리고 돈의 값을 결정할 한미 금리 및 물가 지표가 이번 주 한 주 안에 모두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폭풍 같은 한 주를 코앞에 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당장 내일 계좌를 열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죠.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시고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 내 계좌에 미국 기술주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가? 기술주 비중 체크.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위아래로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다시 한번 멱살 잡고 시장을 구원할지 아니면 거대한 조정의 트리거가 되어서 와르르 무너질지 현재로선 솔직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요. 그래서 리포트가 주는 가장 강력한 실전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섣불리 예단하고 한쪽으로 몰빵할 때가 절대 아니다. 몰빵 금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내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안전하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멘탈을 부여잡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런 방어적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주간입니다. 네,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연성을 확보해라.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난 밀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철저하게 리포트의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데이터만 봤죠? 관세 인상 같은 뜨거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장에 어떤 냉혹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아주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투자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6천선이라는 역사적 대규력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극소수 대형주에 기대고 있는 한국 코스피의 아슬아슬한 환희. 아슬아슬하죠. 반대로 AI 고평가 공포와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양매를 맞고 차갑게 얼어붙은 미국 증시.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유럽의 방산주와 아시아의 실물 자산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까지 오늘 완벽하게 탐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오늘 리포트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양극화, 그리고 대이동이었습니다. 양극화와 대이동.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도대체 내 돈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길을 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깊은 고뇌가 투영되어 있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도 묵직한 도발적 질문을 하나 툭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저희가 전통의 금과 디지털의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달았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짚어봤었잖아요. 네, 아주 기묘한 순간이었죠. 관세 전쟁이라는 아날로그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의 부활, 그리고 반대로 AI가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최첨단의 디지털 공포가 기묘하게 막 뒤섞인 이 혼돈의 시대에 과연 미래 우리 후세대들은 무엇을 진정한 돈, 즉 나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줄 진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될까요? 와,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화두네요. 수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무겁고 변치 않는 금속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지 10년을 넘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블록체인 위에 투명한 데이터입니까? 둘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죠? 오늘 방송이 딱 끝나면요, 청취자 여러분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만히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 자산들은 수천 년 전의 과거를 향해 튼튼한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친 디지털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배를 띄우고 있습니까?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네요. 네, 정답은 없겠지만 이토록 극단적인 변동성의 시대를 살아남아야 하는 투자자라면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번쯤 아주 깊게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모순투성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만의 명확한 투자 나침반을 꼿꼿하게 세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